오늘의 리뷰는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의 듀크몬! 디지몬 테이머즈의 타이틀을 달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듀크몬 이전에 이제 앰플리파이드 쪽으로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애니메이션스러운 느낌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망토도 천 재질로 나왔고요. 이 방패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스탠드를 넣어서 지지하기 편하게 좀 만들어 줬더라고요. 2022년 6월 11일에 출시가 됐는데 한국에는 입고가 좀 늦어져서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은 2,300엔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이 애니메이션스럽게 나오는 이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의 디지몬 애들은 약 2,000엔에서 2,300엔 이쪽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자체는 이전에 워그레이몬이나 이때도 느꼈지만 딱 있을 것만 있는, 더 이상 없는 그런 느낌으로 되었고요. 오른팔에는 성창 그람, 그리고 왼팔에는 성순 이지스, 이렇게 무장 딱 한 세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 방패가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제 스탠드가 하나 들어가요. 근데 이 스탠드가 우리가 기존에 건프라에도 쓰였던 스탠드인데 이 바닥 부분만 좀 넓은 파츠를 넣어주고 이 작은 바닥은 요건 정크로 남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에 3mm 조인트가 4군데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대로 앞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입니다. 어떻게 스티커가 쓰인 게 하나도 없어요. 방패에는 그냥 간단하게 먹선만 조금 넣어준 상태고요. 금색깔 파츠 위에 빨간색 파츠와 은색깔 파츠를 이렇게 덧대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주 깔끔해서 보기가 좋았어요. 다만 뒷부분이 너무 그냥 조인트들만 보이는 그런 형태여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심심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다음이 성창 그람. 마찬가지로 스티커 하나 쓰이지 않은 무장입니다. 위에 있는 금색깔 라인부터 은색깔까지 전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은색으로 일단은 이 창을 조립을 한 뒤에 덧씌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조립이 되지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게이트 자국이 굉장히 심하게 남는다는 겁니다. 은색 부품 같은 경우는 너무 검은색에 가까운 게이트 자국이 남아서 이건 조금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지 싶어요. 자, 그럼 본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체적으로 호리호리한 느낌보다는 좀 더 애니메이션 느낌 나게 좀 팔다리 정도는 적어도 이렇게 좀 근육질스러운 약간 살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형이 됐습니다. 뒤에서 보면 이제 망토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망토는 이제 폴리에스테르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천이에요. 다만 망토다 보니까 좀 두툼한 느낌으로 사용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듀크몬들을 꺼내왔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는 예전에 구독자분에게 제가 디지몬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디지몬 좋아하는 다른 구독자분이 선물로 주신 넥스 엣지입니다. 넥스 엣지 듀크몬이고요. 오른쪽, 화면상 오른쪽은 이제 디아츠, 꽤 예전에 나온 듀크몬 피규어죠. 그리고 화면상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다. 뭔가 이제 SD스러운 넥스 엣지다 보니까 요건 좀 이 상체가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죠. 흉부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디아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나온 듀크몬 피규어? 액션 피규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옛날 과거 디지몬 완구 빼면 진짜 반다이에서 타이틀 달고 나온 첫 피규어기도 한데 얘도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을 내긴 했었는데 지금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프로포션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엄청 납니다. 엄청. 앰플리파이드랑 비교하는 거는 이거는 아예 앰플리파이드는 아예 완전 샤프하고 뾰족뾰족하게 완전히 디자인을 바꾼 거니까 또 느낌이 많이 다르죠. 망토도 이쪽은 페트 재질을 사용을 하기도 했고 조형이라든가 사이즈 차이도 확실하게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특히나 뒷모습도 차이가 좀 큰데 과거 디아츠 같은 경우는 그냥 형태를 잡아놓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관절이 달린 플라스틱이었고요. 앰플리파이드 같은 경우는 페트 재질을 활용을 한 무늬가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이었죠. 디자인 자체가 바뀌기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천 재질로 제대로 넣어준 게 좀 살짝 감동한 부분? 그리고 투구의 이 꽁지 부분도 디자인이 다 달라요. 앰플리파이드 같은 경우는 좀 샤프하게 뭔가
뭔가 말의 갈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은 과거 이제 디아츠 같은 경우는 뭔가 꼬부랑 되어 있는 뭔가 이제 웨이브 들어간 느낌이라면은 이제 그냥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을 보면은 진짜 뭔가 애니메이션 틱하게 냈다고 느낀 게 이 모자 같은 부분이거든요. 길몬의 머리처럼 생긴 부분이죠. 이 투구 앞부분. 다른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실루엣적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 이게 디아츠고요. 이게 앰플리파이드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게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입니다. 보면은 뾰족하지가 않아요. 둥글게 되어 있어요. 약간 그 모자 챙처럼 제대로 둥글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디아츠랑 딱 비교를 해봐도 위에서 딱 보면은 알 수 있죠. 둥근 것과 뾰족한 거를 알 수 있죠. 앰플리파이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저건 그냥 이 앰플리파이드는 그냥 건담처럼 만들어 놨죠, 사실상. 예, 진짜 로봇처럼 만들어 놓은 느낌이기도 하고 실루엣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딱 얼굴 봤을 때 굉장히 좀 정감 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치만 아쉬울 수 있는 게 저는 스티커였어요. 이 투구 부분에만 스티커가 5개 쓰이거든요. 이 안쪽에 눈 빼고. 잘 보면 끝부분에 제로 유니트 무늬랑 이빨, 눈 전부 다 스티커인데 호일실이라는 게 두께가 있다 보니까 좀 멀리서 보더라도 이질감이 확실히 좀 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도 이 눈에 똘망똘망한 이 눈동자는 잘 구현을 해놨어요. 예. 거기다가 이 귀의 뿔 같은 경우도 이제 파츠 분할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금 저는 이 입부분에 먹선만 넣어놓은 상태예요. 딱 그 정도. 전체적인 느낌은 조형은 되게 잘 뽑았어요. 그리고 뒤를 딱 봤을 때 이 뻗어나가는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요건 살짝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휘어도 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가동도 조금씩이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몸통 부분, 제가 먹선을 넣어놓기는 했는데 굳이 안 넣어도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어색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스티커가 좀 쓰입니다. 가슴 중앙에 이제 디지털 해저드 무늬의 스티커가 쓰이고요. 복부의 이 버클 부분이 스티커예요. 빨간 파츠 위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인데 버클만 딱 이렇게 스티커가 있는 형태예요. 나머지 부분은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거 딱 그 원작 느낌 잘 살려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등 부분도 보면은 살짝 먹선을 넣어놓긴 했는데 보면은 어느 정도 디테일이 또 있어서 여기도 보는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역시나 금색부터 빨간색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 팔꿈치에 들어가는 부분도 금색 빨간색 전부 다 파츠 분할이에요. 이런 끝부분 금색 예전엔 그렇게 분할 잘 안 해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가 진짜 분할이나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거기다가 손등 부분의 제로 유니트 부분은 스티커 사용을 하고요. 손 모양은 주먹손 딱 한 세트 들어가 있는 게 전부예요. 그냥 딱 무늬만 있는 디테일이 막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골반 부분도 보면은 여기 금색깔 라인 부분 보이죠? 파츠 분할인 거. 야, 이 파츠 분할 되게 잘해줬어요. 엄청 잘해줬습니다. 거기다가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무릎에도 여기도 디지털 해저드 무늬가 있고 금색이랑 빨간색은 파츠 분할. 아니 파츠 분할이 굉장히 진심이에요. 아주 잘해줬어요. 발에도 보면은 먹선 넣은 거 빼고는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입니다. 금색, 빨간색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다리 조형이 진짜 좋았는데 다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디아츠 때는 확실히 좀 얇았어요. 많이 얇았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가 좀 더 육덕진 느낌으로 조형이 굉장히 잘 되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가동은 어떨까? 일단 목 부분 볼관절이 이중입니다. 안쪽에 하나 있고요. 위쪽에 또 하나 있어서 이제 고개를 좀 들 때 좀 편하게 들어지고요. 고개를 돌릴 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절이 좀 빡빡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움직일 때는 크게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단지 좀 뻑뻑해서 얘가 아무래도 날개가 달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잡고 돌릴 때 혹시나 허옇게 뜨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해요. 그리고 어깨 부분은 잘 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쪽에 검은색 파츠가 뽑혀 나오는 게 보이죠. 검은색 파츠가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 공간상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안쪽에 파츠가 분할되어 있지만 뽑혀 나오는 것도 크게 뽑혀 나오는 건 아니고 위아래 움직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명확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어깨 장갑이 볼관절, 여기도 볼관절이라 어느 정도 가동이 되면서
팔을 옆으로 이렇게 좀 들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상 좀 뿔에 걸린다던가 막 이런 게 있어서 움직일 때는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고개를 돌려주면 좀 더 많이 움직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의외로 단일 관절이에요. 그래서 딱 90도보다 약간 더 움직이는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손은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애초에 무장으로 교체할 땐 손을 빼거든요. 그래서 축관절로만 되어 있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는 아래쪽은 축관절로 회전만 가능하고요. 위쪽이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는 회전만 하는 거니까 무리해서 이렇게 가슴을 꺾거나 들거나 하는 거는 비추천합니다. 고관절도 따로 축이동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일단 앞으로 드는 거, 축이 대신에 고관절 축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빠져 있어요. 이렇게 결합할 때 보면은 축이 아예 앞으로 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움직여 보면은 굉장히 크게 움직여줍니다. 이거는 좀 경이로웠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뻗을 때 분명히 허벅지랑 골반이랑 지금 간섭이 명확하기는 하지만 살짝 이렇게 허벅지를 회전시키면서 옆으로 뻗어주면 아까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는 고관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움직여 보면은 꽤나 많이 움직이는 그런 무릎을 볼 수가 있고, 발목 같은 경우는 빼보면 볼관절인데다가 안쪽으로 꺾이는 부분이 공간을 더 만들어 놨어요. 꺾이는 부분에 안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발목을 움직여 보면 발목을 안으로 꺾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여 주지만 바깥으로 꺾을 때는 크게 움직이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안쪽에 축이 또 있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주기도 합니다. 다만 발목이 좀 뻑뻑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방금 느꼈듯이 정강이 부분의 파츠가 조금씩 벌어지는 게 좀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안쪽으로 꺾고 바깥쪽으로 뻗는 게 발목이 요게 좀 가동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무릎 꿇기는 확실히 가능합니다. 골반 가동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편이니까요. 그럼 무장을 끼워볼까요? 손 다 빼주고요. 손 따로 빼주고 성창 그람 안쪽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대로 손목에 있던 조인트에 그대로 끼워주고, 성순 이지스 잘 보면 이 친구 관절이 있어서 좀 편하게 끼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목에 그대로 끼워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소 좀 징그럽네요. 매트릭스 에볼루션! 듀크몬 역시 이 테이머즈가 진짜 스토리가 되게 파면 팔수록 되게 어두운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최종 이게 궁극체 진화를 딱 했을 때 저 되게 기뻤거든요. 와 뭐야 겁나 멋있어 막 이렇게. 심지어 제가 건담 리뷰하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기사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성기사라든가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참지? 테이머즈 정주행하다가 스토리 너무 어두워가지고 참 어릴 때 테이머즈를 봤는데 그때도 되게 스토리가 되게 어두운 거를 그때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치만 듀크몬만큼은 정말 좋았다. 그리고 이게 근본 포즈 중 하나거든요. 근본 포즈.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이 망토입니다. 망토가 천인 건 좋은데요. 천인 건 좋은데 일단 사이즈가 작아요. 이렇게 휘날리는 느낌을 주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작습니다. 많이 작습니다. 거기다가 철사 같은 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힘없이 그냥 축 처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망토가 천재질인 건 진짜 좋습니다. 다만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이게 어떻게 또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사이즈의 망토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딱 요게 끝이거든요. 가만히 서 있을 땐 참 깔끔하고 똑 떨어져서 좋지만 실제 포즈를 취하고 나면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포즈 중 하나입니다. 다만 역시 망토가 포즈를 열심히 취해보면 취해볼수록 망토가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이렇게 뒤쪽으로 펄럭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가 좀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몸통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주면 훨씬 좋거든요. 이게 근데 한계가 명확해요. 이 첫 망토가 이게. 자, 이것도 듀크몬의 초근본 포즈 중 하나입니다. 디지몬 카드에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 중 하나인데 역시 망토가 여기다가 철사를 좀 심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두 개를 사다가 두 겹으로 만들어서 안쪽에 철사를 심어볼까라는 생각도 들어볼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망토가 이렇게 탁 쳐지면은 임팩트가 확 죽어요. 아쉽습니다 이거는.
다만 가만히 세워둘 때는 정말 좋았단 말이죠 이게. 자, 이 포즈는 망토 그럴싸하죠. 여기서 이제 망토 활용 꿀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포즈를 지금 액션 베이스 위에 올린 상태에서 좀 등이 뒤로 기우는 그런 포즈를 한번 취해 보시고요. 그리고 팔이나 다리를 좀 벌려주는, 지금 제가 취한 포즈처럼 좀 벌려주는 포즈를 취하고 망토를 그 사이에 살짝 끼웠습니다. 이 사이에 살짝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팔과 다리가 망토를 좀 지탱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 망토가 좀 더 휘날리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할 수가 있죠. 아까 이제 포즈 취할 때 팁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아예 망토를 바닥에 늘어뜨려 놓을 수 있는 포즈를 취하면 좀 더 편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등을 살짝 뒤로 눕히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면은 망토가 자연스럽게 뒤로 딱 처지면서 딱 정면에 보이게끔 되겠죠? 딱 요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리고 필살기인 로얄 세이버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성우분이다 보니까 뭔가 에너지파를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포즈는 역시 잘 잡히기는 해요. 약간 제약이 조금씩 있지만 정작 포즈를 딱 취해보면은 의외로 잘 잡히네? 이런 느낌의 가동이다 보니까 좀 편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술입니다. 파이널 엘리시온! 이게 방패에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불이 들어오더니 다 차면 뻥 하면서 거대한 빔을 발사하는 그런 연출이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의 듀크몬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그래도 듀크몬입니다. 이 성기사형 디지몬. 가만히 세워만 놔도 멋있기는 한데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 훨씬 멋있습니다. 다만 망토가 정말 다 좋았는데 망토가 힘이 없다는 게 힘이 없다는 게 앞에다가 항상 선풍기라도 틀어놔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액션을 위한 망토도 한 조금만 더 금액 추가해가지고 넣어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망토가 되게 중요한 디지몬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적인 느낌에서 말이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빠쉐이!